또 눈 하나 그리고, 그래서 입도 좀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거가 관점을 이렇게 다양하게 왜 교양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가 여러분들하고 전공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이거를 좀 빨리 돌린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스피드를 좀 올리고, 제가 두 손을 써야 되는데 한 손만 써서 불편해요. 그래서 캔버스가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캔버스가 돌아가면, 잠시만요. 그래서 캔버스가 돌아가면 물레 돌리듯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평면이 아니라, 지금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 2차원의 평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캔버스 위에서 무엇인가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식으로 익숙한 거를 좀 새롭게 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얘기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싫어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도 저는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근데 학생들이 수포였다는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공포심이나, 내가 이걸 왜 학교 다닐 때 배워야 했나, 그래서 결국에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는 수학이나 과학 안 배워도 되는 예술이나 뭐 다른 영역으로 왔는데, 지금 학교에 갔더니 다시 교양으로 프로그래밍 배워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숫자를 다른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리액션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작년 9월에 만든 발표 자료인데요. 데이터 신비주의 관점이라고, 이게 지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비관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관이 뭐냐 하면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여학생들은 뭐 타로점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별자리라던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그런 거를 연결시켜 보려는 태도 같은 거, 또는 그런 관점이 수비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번 학기부터 아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 같는데, 그게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데이터를 다루는데 되게 잘 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1을 표시했을 때 점이나 원 하나로 표시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건 좀 신비주의 관점이죠. 근데 2는 무엇일까?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2를 연결해 보는 거죠. 2는 1이 점이었다면 2는 원을 두 개 그리면 교차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점끼리 연결하면은 선분을 그릴 수 있고, 그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3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기하학적인 것과 숫자와의 관계 같은 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업을 많이 했고, 그런 거로 유명한 사람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죠. 아마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각형을 그린다거나, 마법에 많이 등장하는 오각형이나 육각형은 뭐 오망성, 육망성에서 만화책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그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고 원 위에 그러니까 원을 구성하는 선 위에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그 원하고 똑같은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고, 그거와 만나는 그 원래 원하고 새로 그린 원하고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또 원을 그리고, 그걸 6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면서 육각형을 그릴 수 있죠. 이런 거를 작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작도를 별로 많이 다루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평면이었던 거를 입체로 확장하는 게 플라톤 입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다면체를 구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프로그래밍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할 건데요. 이것도 숫자에 관련돼요.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0하고 1이죠. 그래서 비어 있는 거를 0이라고 놓고요. 차 있는 거를 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비어 있는 거, 차 있는 거. 그러면은 칸이 두 개예요. 그러면 몇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똑똑하군요. 네. 그래서 둘 다 비어 있는 거, 둘 중에 첫 번째 칸만 비어 있는 거, 두 번째 칸만 첫 번째 칸만 차 있는 거, 두 번째 칸만 차 있는 거, 둘 다 차 있는 거. 근데 여기다가 숫자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거를 0, 두 번째 걸 1, 세 번째 걸 2, 네 번째 걸 3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진수의 표현이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이나 코드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글자 같은 거. 그래서 사과 맛있다 귤 먹자로 할게요. 그러면 둘 다 비어 있으면 사과, 한 칸 차 있으면 맛있다. 두 번째 칸 차 있으면 귤, 둘 다 차 있으면 먹자. 이거 뭐죠? 기억하고 있었나요? 자, 비어 있으면 사과, 첫 번째 차 있으면 맛있다, 앞에 거 차 있으면 귤, 둘 다 차 있으면 먹자. 두 개씩 끊어 읽으면 귤 먹자. 예,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귤 맛있다, 사과 먹자, 귤. 이런 식으로 이게 부호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시각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개념입니다.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2103.2가 됐죠. 그래서 어떤 그냥 차 있고 안 차 있고였는데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거로 바라보느냐, 그 존재나 현상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단계를 높여볼게요. 그래서 세 칸이 있으면 총 8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2의 3승이 8이기도 하죠. 그래서 숫자로는 0부터 7까지 8개고요. 자, 나는 너와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싶다. 영원히 어디에서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하면은 뭐 슬슬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패턴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 그런 느낌이죠. 네. 너와 어디에서나 생각을 하고 싶다. 영원히 아름다운. 예,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랜덤하게 바꾼다고 하면은 막 바뀌겠죠.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랜덤 C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문학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하지만 아까 그 두 칸 개념으로 다시 이거를 다시 다르게 보겠다 하면은 사과 먹자 사과 먹자 귤 맛있다 먹자 사과 귤 약간 운율이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1부터 100까지인데 초등학교 때 구구단 배웠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전에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보통 배우죠. 그래서 이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2단만 볼게요. 2단을 보면은 2, 4, 6, 8, 10, 12, 1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거기만 색을 칠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정사각형 안에 배치를 하고 색을 칠했는데 어떤 패턴이 등장했어요. 3단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별거 아닌 그냥 구구단일 뿐입니다. 4단을 칠하면 이런 식으로 문양 같은 게 보이죠. 5단을 칠했더니 다시 일자 모양이 나타났어요. 6단, 7단, 8단, 9단, 9단까지 해놓고 이렇게 뭐랄까 시각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숫자에 얼마큼 건너가가지고 칠하냐에 따라서도 뭔가 시각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기도 했고요. 그거를 한번 1부터 100까지 했었잖아요.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입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 싼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얹어가지고 큐브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날 것인가. 그거를 제가 블렌더라는 공짜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할 때 여기에 파이썬으로 만들었어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배울 게 파이썬이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반복해, 뭐 이걸 배우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기초적인 걸 배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3D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배치해라인데 2단을 전체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큐브를 쌓았죠. 그런데 2단만 보면은 아까 2차원으로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3단 보면은 이런 거죠. 뭐 4단, 5단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6단, 7단, 8단, 9단. 근데 9단이 아까 9단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 3차원으로 봤을 때도 살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보는 방향을 좀 다르게 보면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자, 아까 봤었던 육각형 했을 때 육망성 모양 같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지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면면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칠하기 놀이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게임 오브 라이프 또는 라이프 게임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예술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수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그래서 이것도 규칙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찍으면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다음 단계로 스텝이 다음 단계라는 의미인데, 한 칸을 가면은 얘가 다음 단계에 살아남을지 죽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이 바로 인접한 칸에 이웃이 아무것도 없으면, 또는 2개 이하인가 3개 이하인가 하여튼 너무 적으면 얘만 봤을 때 외로워서 죽어요. 네. 그런데 얘만 볼게요. 가운데 있는 애만 9칸을 칠했을 때 얘를 지금 관찰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고. 주변에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너무 다다닥 붙어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해서 죽어요. 다음 단계. 가운데 거 없어졌죠. 답답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는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거를 계속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고 하면은 계속 스텝을 반복하는 거예요. 고 하면 아까의 그 조건, 너무 주변에 없으면 외로워서 죽고 너무 주변에 뭐가 많으면 답답해서 죽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세상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게 마치 생명체의 움직임 같다라고 해서 라이프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작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규칙과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설정하는 것에 관련돼서 하나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지금 아메바 같은 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규칙이 한 4-5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주변에 다른 애가 너무 가까이 오면 내 경계가 초록색 영역인데 초록색보다 더 안쪽으로 오면 밀어라. 근데 파란색 원은 관심의 영역이라서 잠깐 멈춰 볼게요. 그래서 요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가까이 가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관심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붙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밀치고,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관심을 표현해라 라는 거죠. 그거를 네트워크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얘네들이 움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숨을 쉬듯이 하는데, 숨을 한번 안 쉬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숨을 안 쉬게 바꾸면 아까 같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서서히 좀 줄어들어가요. 쟤는 좀 회전하는 상태가 돼서 오랫동안 제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놔두면 이 시스템, 이 세계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더 이상 변화가 안 생기고, 왜냐하면 그 각자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전체적인 동력을 만들어냈던 건데, 슬슬 세계가 얼어붙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이거를 점을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이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은 그 조직이 얼어붙는 모습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사각형이 전체 큰 사각형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풀어준다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왼쪽으로 나가면 저쪽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들어오게, 위로 나가면 여기로 들어오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경계 조건을 노 바운드로 하면은 경계가 없어져요. 해볼게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경계가 없는 건데, 그거를 주기적인 경계를 바꿔서 하면은 저쪽으로 나가면 일로 들어오고, 다시 활발해졌죠. 그래서 늘 알고 있던 사람들만 지내기보다는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 있게 그 경계를 깨주면 다시 조직이 활발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궤적을 남겨보면 그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궤적들이 남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두껍게 색을 칠해 본다면, 마치 물고기나 동물들이 같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것처럼 한 거의 궤적이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연현상 비슷한 거를 다룰 수가 있고, 그거를 회화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태극기 할 때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예,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이런 의미를 예전에 부여했죠. 그래서 아까로 치자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음양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저런 기호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0에다가 여자, 1에다가 남자, 또는 0에다가 물, 1에다가 불,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괜히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고 하거나 뭐 사상체질에서 뭐 태음인 태양인 이런 것들도 양 위에 양을 놓고, 양 위에 음을 놓고, 음 위에 양을 놓고, 음 위에 음을 놓고, 그렇게 하면은 4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아까 두 칸이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괜히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한 칸을 더 넣은 게 팔괘라고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다양한 8가지의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다 양양양일 111로 표현한다면 그게 하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걸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점괘 같은 거를 했던 것들이 바로 주역이죠. 그래서 주역이 64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나온다. 그런데 그런 거와 비슷한 게 세포 분열을 할 때도 2의 승수로 아까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구성되거나 생명이 구성될 때도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태극기가 좀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저기 처음에 가운데 음양이 가운데 있고, 주변도 음양의 조합으로 건곤이감을 표현한, 그래서 태극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64개의 나열이고요. 그런데 64가 등장하는 게 DNA에서도 64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 건데, 올해 9월 20일경이 15,000일 산 해거든요. 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를 바라보면 내가 살아온 날과 관련된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40대 정도 되면은 15,000일 정도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수학이 등장했는데 오늘 제가 수학을 언급하기가 좀 두려운데 싫어할까봐. 그래서 이거는 뭐 2의 승수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왜 2의 영승은 1일까? 그게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2고 그렇게 2를 곱해가는 거잖아요. 위에 보면은. 그런데 거꾸로 2의 3승이 8이면 2의 2승으로 가려면 4가 되려면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2를 곱해가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2로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면 2였을 때 2의 1승이 2였을 때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영승이 1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수 부분 위에 있는 첨자를 봤을 때는 0, 1, 2, 3으로 더하기로 하나씩 늘어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빼기가 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하기가 되는데 2의 1승으로 1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칸 왼쪽으로 간 게 빼기 1이 돼서 0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칸 더 왼쪽으로 가면 2의 마이너스 1이 되고 1을 다시 2로 나눴으니까 0.5가 되고 해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수학도 그래요. 규칙을 가지고 어떤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그 입자들의 궤적을 표현한 것처럼 규칙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거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이 존재하려면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mother, father. M이 mother고 F가 father입니다. 예, mother, father, 뭐 젠틀맨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2의 영승일 때는 나 혼자지만 나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필요했고요. 엄마 아빠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2의 승수를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중조 고조 넘어간 건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1, 2, 3, 4, 8, 16, 32 뭐 이렇게 계속 더하면 몇이죠? 한 63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정도 할 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과 한 3대만 해도 100여 년 정도를 공유하는 시기인데 그 정도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거로 미루어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을까. 그래서 그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고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로 미루어 봤을 때 그게 뭔지는 몰라도 태초까지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마도 돌은 아니었을 것 같고 뭔가 생명체였을 것 같은데 유전자를 넘겨주고 한 거를 끊임없이 해왔을 거고 무엇인가 있을 것이지 않은가. 아직 뭐 우리가 인류가 확실히 아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등장하는 이진수와도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수업 때 할 때는 실제로 하는데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모여 있죠? 오늘 출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 정도 돼요? 예. 뭐 한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 뭐 한 50명가량 될 것 같은데 50이면은 2의 승수를 봤을 때는 2의 16승이 64니까 2의 5승이 32죠. 제가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한 번도 비기기는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을 몇 번까지냐면 5번에서 6번 정도 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토너먼트라는 거 하겠습니다. 지금 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잠도 깨울 겸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토너먼트를 지금 할 거예요. 자리에서만 일어나면 돼요. 이동하진 않습니다. 자리에서만 살짝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 주세요. 자, 기지개도 필 겸. 네. 자, 빠르게 일어나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제가 수신호를 하면은, 제가 첫 번째 하면은 주변 사람과 짝을 지어서, 2명끼리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진 사람은 앉으면 됩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준비됐죠? 자, 첫 번째 게임.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진 사람은 앉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게임입니다. 하고 진 사람은 앉아주세요. 네. 이긴 사람은 계속 서 있으십시오. 자, 이긴 사람은 서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게임. 그래서 주변에 눈 마주친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쌍을 지어서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진 사람은 또 앉아주세요. 자, 준비됐죠? 자, 세 번째 게임 누구와 할 건지 이렇게 눈 마주치시고, 자, 세 번째 게임 실행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세 번째 게임 했죠? 자, 네 번째 게임. 예, 네 번째 게임 시작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예, 진 사람은 앉습니다. 예, 진 사람은 앉아주세요. 예. 자, 다섯 번째 게임. 자, 다섯 번째 게임 합니다. 자, 눈 마주친 사람과 하세요. 가위바위보. 예. 예. 자, 네, 다섯 번째 게임 했고요. 여섯 번째 게임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이제 멀리 본 사람끼리 원격으로 하면 돼요. 네. 자, 진 사람은 앉고요. 자, 일곱 번째 게임 할게요. 3명 남았으니까 다 같이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3명 다 같이 해요. 가위바위보. 자, 1명 남았죠? 네. 그래서 2의 7승이면은 2의 7승이니까 몇이죠? 2의 5승이 32니까 64 맞네요. 네. 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되게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한 번도 안 지고 7번을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이 1024인데 1024명을 모아서 게임을 하면 반드시 한 번도 안 지고 10번을 이기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무고개도 사실 비슷해요. 스무고개도 재밌는 사이트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지 못하지만 스무고개가 2의 20승이거든요. 2의 20승이 한 100만 근처예요. 그래서 100만 정도면은 100만의 인명사전을 만들어 놓으면 질문을 20번 정도 해가지고 예 아니오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무고개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키네이터.com에 가면은 시간이 좀 충분하면 실제로 해볼 텐데 연예인 정도는 거의 100% 맞춰요. 그리고 음악에서도 2의 승수와 관련된 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음표가 2의 승수로 올라갔다.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죠. 예, 아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약간 저기 440Hz라는 게 Hz가 1초에 몇 번 공기가 진동하느냐인데 사실 1초에 몇 번 공기가 진동하는 거를 인간은 그걸 소리로 듣죠. 그래서 그것과 12음계, 사실 반음을 표현해서 12음계인데 440이 건반으로 치자면 가운데쯤의 라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음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리듬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음악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봤으니까 끄고. 잠시만요. 그래서 오디오 지금 어떤 음악을 만들려고 하냐면 이거를 만들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도 같은 원리로 됐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지금 듣는 이거를 조금 이따 보여줄 거와 같은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VJing이나 DJing을 수학이나 코딩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아주 그냥 약간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비교적 쉬운 예제를 가지고서는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확 무시하고
여기가 아까 봤던 440에 뭐 3.14 파이 정도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0.5초간 반복해라 뭐 그런 건데 사인이라는 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것들 얼른 지우고 안 보이게 지우고 불길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사인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게 별로 중학교 때 보통 포기를 하게 돼 있는데 사인이 별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정도예요. 그래서 음악으로 치자면은 1초에 440번이면은 너무 크니까 여기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1초에 20번이라고 하면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고막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주고서는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실행을 하면 지금 이게 0.5초마다 440번 삐 하는 소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그게 실감이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부분을 좀 지금 지우기는 어려우니 이렇게만 그냥 한번 바꿔볼게요. 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 그다지 큰 소리가 나진 않네요. 이게 그냥 삐 하는 소리가 난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조합을 해서 신호를 주고 안 주고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리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대역이 다른 몇 가지 다른 성부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지만 주파수가 낮은 거와 높은 거를 섞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그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에러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쭉 정도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있고 없고의 조합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저거를 하나 더 틀어놓고 할게요. 오디오 아까 했던 좀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거를 하나 더 틀어놓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나 더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 중에 레코드 앤 플레이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오디오 쉐이더의 엔드 그래서 지금은 시각적인 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시각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제 마이크 소리에도 아마 얘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은 소리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색하고 소리를 바꾸면 그거에 따라서 리듬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잠깐 녹음을 하면 우아하하하 하다가 잘 두 개가 섞었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같은 사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뭔가 간단한 숫자였지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라는 거를 사전으로 찾아봤을 때 나온 얘기죠.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재미난 영상으로 Powers of 10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면은 예, 여기 아니고 Powers of 10. 그래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스르르 넘길게요. 그래서 이건 1977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위아래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피크닉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쭉 위로 올라가면 10의 승수로 올라가면은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가가지고 벗어나서 별자리 나왔다가 뭐 은하계 가가지고 더 멀리 우주 갔다가 다시 스르륵 돌아오면 다시 피크닉 장소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더 가까이 가면은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지죠. 세포였다가 DNA 보였다가 분자가 보였다가 원자 구조에 관련된 게 나타나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위아래로만 바꾼 건데도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하는 것들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Powers of 10이라는 영상이 있고 몇 개 더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후딱 보면은 이거는 보통 태양계 생각했을 때 이거 말고 이거를 보면 태양계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태양도 움직인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은 세계관이 좀 달라지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나선이라는 거죠. 궤적이. 그래서 세계관을 보는 관점의 세계관을 확장했을 때 다양한 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 비디오를 올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비디오를 올리고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는데 사실은 태양도 사인 파형으로 진동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게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지금 나선을 측면에서 보면 사인 파형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저렇게 은하계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의 행성들인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그 안에서 나선 안에 또 나선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옛날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세계가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관측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역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문장으로 봤을 때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저 문장이라는 거 한 문장이 있다라는 문장을 약간 아래쪽으로 보면은 문장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는 음절로 되어 있고 음절은 형태소가 있고 쭉 가면은 선이나 선을 구성하는 잉크나 그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자꾸만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문장의 바깥에는 단락이 있고 한쪽이 단락달락 모으면 한쪽이 되고 쪽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장이나 챕터가 되고 책의 본문을 이루고 책들이 있고 책은 뭐 비슷한 책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책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쭉 꽂혀져 있는 게 서가를 이루고 그게 도서관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떠한 생각이 있을 때 그거를 수직적인 측면에서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까 같이 3차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3차원적인 단면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어떤 한 현상들을 바라본 거 하나하나씩을 또 저렇게 이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층위에서 요거와를 또 연결해 본다거나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학기부터 프로그래밍에 연산자 같은 것들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게 연산자가 별거 아니고 어떠한 그 관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6은 2 곱하기 3 이게 지금 연산을 한 거잖아요. 2하고 3을 곱했어요. 6이 된 거죠. 이거에도 굉장히 생각해보기에 따라서 흥미로운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2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선이 2, 노란색 선이 3이에요. 두 개가 만나는 거를 한 거예요. 2하고 3을 곱한 거를 크로스를 한 다음에 점의 개수를 세보니까 6이 됐죠. 2 곱하기 3. 이걸 확장해서 12 곱하기 13을 해볼게요. 그래서 12가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12가 있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13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이만큼 부분을 보면 몇 개죠? 한 개죠. 초록색 부분 요만큼 세보면 몇 개죠? 5개죠. 1, 2, 3, 4, 5. 맨 끝에 세면은 6개. 그래서 시각적으로 12 곱하기 13을 해서 156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7 곱하기 12도 이렇게 10 곱하기 2의 자릿수끼리 곱하고 1의 자릿수끼리 곱하고 한 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17이고 세로가 12인데 이거를 빨리 하는 것도 관점의 변화로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7이고 10이고 10이죠. 그래서 요거를 띄워서 여기다가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곱하기를 빠르게 하는 방법 같은 건데 재미는 있으나 크게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간단한 거더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얻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건데 태초에 뭐 말씀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 빛이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있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요. Let there be light 해서 한 건데 말이 C가 되는 거를 본 거죠. 뭐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A하고 B를 더해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C라고 이름을 놓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존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C가 된다는 거는 샤머니즘 같은 거에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주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과 그런 것의 중요성이 문학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어슐러 루긴이라는 여류 그 문학자인데 환상 문학이나 SF 같은 거를 썼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는 전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로크라는 마법 학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의 이름을 붙이는 마법사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저거 바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근데 이름을 알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제어할 수 있으니까 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무엇인가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주고 왜 이름을 주냐 하면은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퀄이라는 표현은 같다라는 거는 등가인데 이 존재와 이 이름이 어떤 연결을 하는 느낌도 있고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익숙한 걸 새롭게 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로 하고 아까 사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아까 이미지로 소리로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움직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끄고 움직임으로 표현한 거가 요건데.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생명체 같은 애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사인 파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요 선들의 중심에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변하고 있냐면은 저게 긴장감을 당겼다가 놨다 하라 이거예요. 그게 사인 파형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사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당겼다가 놨다, 당겼다가 놨다를 하라고 규칙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럼 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잠깐 멈췄다가 싹 지우고, 구조를 싹 지우고.
아니면 그냥 new 할 걸 그랬나? 예, new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점이 1이면 2개 하면 선이 됐죠. 그리고 또 하면 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 하고 세상을 돌리면 삼각형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삼각형을 가지고 놀 수도 있겠죠. 뭐 크게 재밌진 않지만. 그래서 저게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근육을 달아서 잠깐 멈추고 저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사인에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반응을 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라 하면은 저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죠. 그런데 다른 데도 근육을 만들어주고 저게 이 정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반응해줘라 라고 하면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잘만 설계를 하면은 걸어가는 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 흐름, 사인이 움직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안무가들이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즈라는 사이트인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안무가가 우리의 움직임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어떨까? 그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궤적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한 거는 아마 여기쯤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무에 따라서 무용수가 움직임을 한 거에다가 센서를 가지고서는 인식을 해서 저 손 부분을 쫓아가게 한다거나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컨템퍼러리, 현대 미술이나 현대 예술의 장르에서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벌써 예전부터 그렇게 됐었고요. 이제 뭐 체육과 관련돼서는 그 공학이 있죠. 그 움직임에 관련된 공학.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관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몇 해 전에 보스턴 폭파 사건 때문에 다리를 잃은 무용수가 사이보그가 됐다는 게 이제 잃은 다리를 기계적으로 다시 복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춤을 췄을 때 크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은 사람한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테드 강연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이 교수는 두 다리를 다 잃어서 자기가 실제로 그 MIT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 다리를 만들면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그 혜택을 주는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600만 부 세대, 사나이 세대가 아니죠.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학교에서 알려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지금 뭐 많이 졸고도 있지만 나랑은 무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전공의 맥락에서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서 조금만 몇 걸음만 나아가면은 전공의 맥락 안에서 이거를 하는 일들이 이미 현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줬고요. 저 삼각함수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프로 이미지로 안 했네요. 예.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미지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할게요. 예. 금방 하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기가 검은색이 0이 검은색, 1이 흰색.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사인에 따라서 해주면 사인 p.x 곱하기 3.14 정도 하면 파이가 이제 중요한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느낌이죠. 그래서 검은색에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죠. 그거를 한
3번 정도 해라.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느낌이죠. 30번 정도 하면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뭐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빠르게 코딩을 해서 어떤 거리를 가지고 하면은 디스턴스를 가지고 갈게요. 거리를 가지고 하면은 디스턴스 P하고 화면의 중심인 벡터 0.5, 0.5 이게 0에서 1 사이 공간이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요거를 D로 쓰면 이런 가운데 가까우면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이 됐다가 바깥으로 가면은 밝은 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인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300번 하면은 이렇게 무아래 현상 같은 게 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졸지 말라고 최면을 걸고 싶으면 시간을 여기다가 연결해 주면 좀 5.0 5번 빠르게 하면 이러고서는 매직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0하고 1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미지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픽사나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것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근데 아직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가장 끝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시각디자인과에서 2010년부터 강의를 했고, 그 전에 한 2005년부터 이런 걸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삽질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시대가 달라져서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죠. 나는 예술 계통으로 갈 거야. 뭐 체육 계통으로 갈 거야. 이런 선택을 하면은 사람이 양손이 있는데 두 손을 다 쓸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느 손을 잘 쓰는 건지 뭐 양손잡이 있고 왼손잡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손을 쓰기로 결정했으면 이 손이 그냥 묶어놓고 사는 건 아닌데 이거를 묶어놓고 살게 되죠. 학교의 과정에서는. 이후에 쓸 수도 있는데 밥을 먹기도 하다가 뭐 이거 가지고서 뭐 밖에서 잡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한우물을 팔아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물을 파다가 보면은 그 세기에 갇힐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에는 보이는 거 없고 위에만 빠끔히 구멍 뚫려져 있고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플 수 있겠죠. 힘들고. 그리고 깊이 들어간 만큼 탈출하기는 어려워지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를 등산하는 거에 비유를 쓰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물론 힘든 건 마찬가지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 관점이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내가 갔던 산이 다른 어떤 산하고 연결되는지 같은 능선을 볼 수도 있고 다 거꾸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앞에서는 등을 보고 갔다면 이제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저는 이러한 메타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은 등산하는 느낌으로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교양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게 아마 그런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생각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배우지 않는 거가 있고요. 과학이나 공학에서 배우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함정 같은 건데 현대의 교육이라는 거는 프러시아 때 이렇게 1시간에 50분하고 10분 쉬고 과목을 나누고 한 거가 그 옛날의 아이디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민을 빠르게 성장시켜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거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대다수의 나라에서 됐지만 여전히 그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가 과목을 나누는 건데요. 예술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공학 이런 것들을 잘 안 배우겠죠.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해야지 더 멋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릴 건데 학교에서는 앞으로 알려주지 않을 계획일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공학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감각에 관련된 거.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냥 기술만 다뤄서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거, 감각을 다루고 내가 어떻게 감정을 쓰고 또는 감정에 반응하고 시각, 청각, 촉각 모든 오감 또는 육감까지 그런 감각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이나 공학에서 별로 잘 다루지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에 있는 거의 장점은 이제 내 전공을 잡아서 하나의 궤도로 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다른 데 끼욱끼욱 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순전히 예술대학을 예를 들어서 예술만 가르치는 대학을 다니면 그거를 기웃기웃 거리는 비용이 높아지는데 다른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일반 대학에 있으면은 그거를 기웃기웃 거리는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이제 안목이 생기고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예를 들면 음악가나 안무가라고 칩시다. 음악가하고 안무가도 물론 많이 싸움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기술을 쓰려고 내가 전문 영역 A인데 B의 사람하고 만나려고 해요. 말이 안 통해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B의 영역, 공학을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감정과 예술의 영역에서 생각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감정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학교를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쉬운 용어를 가지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영역의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만나는 작업부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이거를 못 알아먹는구나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만 갇혀 있으면 그냥 하면 저기서 바로 인 줄 아니까 그게 소통의 비용이 별로 발생하질 않죠. 자, 시간이 얼추 다 돼 갔는데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어떤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요 영역을 어떤 공부나 현상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내 이해의 노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생겨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 근데 대학까지 들어와서 또는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이거를 좀 더 잘 알기 위한 태도죠. 그래서 요 좁은 거를 정해서 더 파고 들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노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있는 게 필연적으로 생기죠. 그러면 박사쯤 가서 또 봐요. 그럼 또 생기죠.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불편하지 않는 거를 배우는 게 대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계속 하나 알려고 하면은 모르는 게 나오고 설명서 읽으면 튜토리얼 보면 그거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하나 알려고 했더니 3개 모르는 게 나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다는 거에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과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정보 과잉과 학습 비용이 문제를 많이 경험한 게 여러분들의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냐면 너무 이미 뭐가 많으니까 호기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호기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교양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지도 않고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방학이 되거나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한번 탐구해 보려는 스스로의 태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인류인 거죠. 그런데 영장류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도구를 쓰거나 뭐 언어 같은 거를 수화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장류가 못하는 거는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블랙박스로 두고서는 그 밑에 거를 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자체를 찾아보려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계도 하지 않고 인류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기심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장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살 정도 된 아이의 사진인데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좌상단을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잡지를 보고 있는데 잡지에서 시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시계가 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2번째 줄에 왼쪽 거 보면은 가리키죠.
근데 교사가 마침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지를 들려줬죠. 그런데 아이가 바로 실험을 하죠. 귀를 종이에 있는 시계도 소리가 나는지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미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실험까지 하려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혹시 시계가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고 들어보는, 물론 실패했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장르를,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나는데 즐겁게 삽질하는 두 번째 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